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승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안 쓰고 그냥 할게요.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디지털 기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컨텐츠 기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을 만드는 것도 다 디지털 컨텐츠예요. 디지털로 뭐를 만들어서 내용을 준다라는 게 디지털 컨텐츠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그리고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좀 굉장히 특이한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만든다라든지 핸드폰 속의 화면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을 만들어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했어요. 그게 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를 회사로 하고서 그런 걸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시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을 한다 그럼 사무실에서 뭔가 일을 하고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일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 중간에 요 실감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실감형 컨텐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서 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재미있었고 뭐가 재미없었고 뭐가 힘들고 뭐 그런 얘기도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네, 저예요. 네. 저번 주에 찍었나 그렇고요. 저희 회사는 좀 오래됐어요.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이니까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산업공학과라는 과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학사 석사를 했고 지금 유비더스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말이 어렵죠. 다수 실감형 컨텐츠 프로젝트 PM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유비더스라는 회사인데 이름이 유비더스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아 핸드폰 만드는구나, 신발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신발 만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아직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2005년부터 18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고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쉽고 편안하게 설명을 해보자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소프트웨어가 뭔지 잘 모르죠? 컴퓨터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죠. 네. 우리가 이런 뭐 기계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면은 그냥 그치 그 안에 그 하드웨어라는 거가 있잖아요. 껍데기 이런 딱 만져지는 딱딱한 하드웨어라는. 소프트웨어는 아빠 있어요? 우리 아빠 아빠 소프트웨어예요? 아 아빠가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 하면은 이렇게 아빠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지는 아빠가 있잖아요. 그런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는 하드웨어, 딱딱하다 해서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거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컴퓨터로 막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렇지 프로그램 만드는 거,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필요해요, 기계.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컨텐츠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른 거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가. 그렇죠? 그 다른 거에 대한 기계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가봤어요? 여기 지금 은행에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요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은 테이블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막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선생님 저기 카드가 있는 거. 이게 카드가 아니고 위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처럼 컴퓨터처럼 불빛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퀴즈 풀이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은행에서.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죠. 그리고서 은행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 거야. 불빛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요 불빛이 아니고 요 불빛에서 나오는 카드에 있는 내용을 내 핸드폰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치 가져가는 거랑 비슷하지. 이렇게 있는 거 내가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쪽에도 이게 있어요? 영상이 나오는데 만져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인데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럼 이쪽에 있어요? 여기는 아직 없어요. 네.
그거를 하고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같은 그림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려야 되잖아. 누군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디자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누가 여기 왔을 때 무엇을 만져야 될지에 대해서 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하는 게 그 서비스에 대한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게 디지털 컨텐츠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거를 하는 회사고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번 봐요. 예쁘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봐.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트북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TV도 아닌데 뭔가 컨텐츠가 있죠. 정보가 있죠.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아니고 이거는 요 천장이 움직이는 거야. 천장에서 이런 영상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천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지금 요 천장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천장에서 이런 물결이 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음 걸 보면은 숲 같은 거를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 사이사이에서 이러한 빛이랑 영상, 그림이 나오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거나 아니면 요 뭔가 쓰고 보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가서 만져볼 수도 있고 실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실에서 우리가 요 영상 쏘는 요 기계 있잖아요. 요 기계가 지금 요거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다 어둡게 해버리고 화면으로 벽을 다 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서 이런 꽃이라든지 색깔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입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 실감형 컨텐츠라고 하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이 태블릿, 아이패드나 아니면 핸드폰이 아닌 다른 장치에서 이렇게 바닥이든 벽이든 공간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봤어요? 오, 많이 가봤네.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것도 이것도 하는 거예요. 물이 아니야. 저기 모기래가 아니고 연기야, 연기. 연기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연기를 퍼오르는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서 보면은 신기하지? 가서 와 신기하다 하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요. 진짜 들어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들어갈래요. 그러면 좋겠지? 이거는 다른 데 가서 볼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좋은데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이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지만 누군가 만들어서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기획은 그런 거를 뭘 만들지를 정리를 하는 사람이죠. 아시겠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간에다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막 쏘고 그런 게 아까 가봤다고 했지만 되게 많아요, 요즘.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더 신기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보면은 책이에요, 책. 진짜 물리적인 책, 요 종이책이에요, 종이책. 근데 종이책에서 저렇게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어디서 봤어요? 진짜 봤어요? 이거 진짜 책인데 종이를 이렇게 넘기면은 그 페이지에 맞게 정보가 바뀌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도라에몽. 너무 고마워. 우리가 만든 건데 도라에몽에 있는 걸 만들었네 우리가. 그럼 와우 너무 좋다. 그래서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다 한문으로 써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책을 넘기고 이렇게 눌리면은 정보가 나오고 한문이 무슨 내용인지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계들이 실제 있어요. 그리고서 이러한 기계들이 도서관에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되게 재미난 게 이러한 기계들을 만드는데 이러한 기계들이 우리가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저런 게 있구나가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만져볼 수 있어요. 요거는 저기 어디냐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건데 내가 요걸 만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종이도 넘겨보고 그러면 와 되게 신기하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그림 이렇게 그리고서 뭐 글씨 써놓으면은 이런 책에서 누르면 이렇게 슉슉 넘겨보고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디지털 기획자다. 그다음에 실감형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컨텐츠라고 하면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신기하게 만드는 게 실감형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하고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예쁜 거,
예쁜 거를 잘 알아야 돼. 이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여러 기능이 있는데 되게 재미없게 만들거나 이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쁜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거나 아니면 의자가 있거나 바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그럼 어떻게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될지 공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뭘 재밌어 하는지에 대한 것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가 사람들이 잘 맨날 까먹는 게 왜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 사람들이 이거 되니까 만든다가 아니고 이거를 왜 만들었냐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만들 때는 그 책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했어요. 요즘 이런 어린이들이 보면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PC나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은 화면들에 계속 이렇게 네모난 화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진짜 종이책을 넘겨보는 경험을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종이책을 넘겨보면 재밌는 것도 있는데 사실 종이책보다는 이 아이패드가 훨씬 재밌잖아. 그렇죠? 종이책도 아이패드만큼 재밌게 만들어 보자라는 시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굴 대상으로 제공해 줄 거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 뭐 종이책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누구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아이들이 보기 위해서 만든 책이냐? 아니면은 어른들이 보기 위해서 만든 책이냐?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기 위해서 만든 책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거꾸로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기술이 있다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누굴 대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를 고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선생님이 하는 일들의 순서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기획은 아까 보셨던 그런 막 이쁜 것들을 무엇을 만들지를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랑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랑 그거를 하면서 뭐가 더 좋아지나에 대한 기대 효과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누구 관람 대상과 그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할 건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요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막 재미난 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막 꽃이 날아다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별이 잔뜩 있는 하늘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렇게 되게 재미없는 서류들을 먼저 만들어요. 단계별로 요 단계에서는 누구한테 어떤 걸 보여주고 요 단계에서 누구한테 어떤 걸 보여주고를 이렇게 서류로 막 열심히 먼저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만든 거를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요 서류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나올 거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류로 기획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또 마찬가지로 서류를 갖고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까 되게 예쁘고 재미난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이 되게 예쁘고 재미있은 것만은 아니고 이런 회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 이거를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 사람들이 앉으면 높이가 어떻게 될까? 여기엔 무슨 정보가 보여주면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올까라는 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가서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도 진짜 만들고 이런 모니터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달고 요 파란색 거가 요런 빔 프로젝터 같은 거 뿌리는 건데 그런 거를 어디에 어떻게 달 건지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랑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짠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과정을 가져가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조금 되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뭘 했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럼 컨텐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하거나 무슨 준비를 해야지 기획자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회사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집 같은 거라든지 공간을 잘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책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때 서로 공부한 게 다르면은 이 얘기가 안 돼.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든 사람들은 뭐 벽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화면은 빨간색으로 가야 되고 초록색으로 가야 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네들 얘기만 계속해. 그래서 처음에 회의할 때는 그냥 놔둬요. 그냥 와 되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무엇을 왜 만들 건지를 딱 정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요거는 이렇게 깎고 까만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는 버튼을 어디다 위치하게 하고 그런 거를 고민하고, 정보통신하는 친구들은 요 안에 들어가는 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문학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글씨가 어떤 말이 써져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요 제품 하나만도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실감형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런 디지털 콘텐츠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공부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자기가 공부한 쪽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누구, 어떻게, 요 세 질문을 계속 생각을 해주면은 내가 국문학, 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든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든 그림을 공부를 했든 다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요 세 질문을 먼저 생각을 하고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의 단단점을 말하기 전에 옛날에 아서 C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 소설가인데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굉장히 발전된 기술은 마법이랑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디지털 콘텐츠를 이렇게 실감형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마법이랑도 비슷한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서 우와 신기하다 하면은 되게 좋아요. 아까 보면서 아이들이 우와 그런 책 도라에몽에서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도라에몽에서 있을 법한 게 실제로 있다니 하고. 그리고서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똑똑한 아인슈타인. 옛날에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는 기술이랑 예술이 이렇게 쫙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면은 두 개가 거의 일맥상통하게 말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예술이냐 기술이냐 그런 걸 구분할 게 아니고 예술을 하든 기술을 하든 다 같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직업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서 요 문구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디지털 실감형 콘텐츠를 잘 만들면은 굉장히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멋있는 부분이 되지만 잘 못 만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서 어린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학교를 하고 요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여러 분야에 있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자, 요즘 체험관들이 너무 화려한 디지털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본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멋진 게 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머, 괜찮나요? 네. 그 디지털 컨텐츠를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맨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다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와 할 만한 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번에 한 9월 29일 날 오픈했나 그런데 우리 보면 LED 화면 있잖아요. 코엑스에도 LED 화면 있고 LED 화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도 안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높이가 100m고 가로가 150m가 되는 저 커다란 공 같은 더 스피어가 구잖아요. 공 같은 거를 라스베가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로가 150m. 이게 정확하게 구는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 형식의 구예요. 근데 그게 축구장 4개의 면적에 LED를 다 덮어서 겉에서 보면 차 크기 봐봐요. 저만해요. 라스베가스 어디서든지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보면은 저거를 만든 이유가 뭐 만들어 놓은 이유가 콘서트 같은 거 하잖아요. 블랙핑크 콘서트도 하고 뭐 아이돌 콘서트도 하고 그런데 콘서트를 하는 게 대부분 축구 스테디움이나 아니면 어디 스테디움에서 하잖아요. 근데 음악 산업도 이렇게 큰데 음악 산업을 위한 전문 스테디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왜가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음악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기 위한 아예 콘서트장을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축구장 4개 면적에 되는 LED를 이렇게 덮는 굴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한 거니까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저기에서 매주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LED 스피어에서 저렇게 달을 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 모양으로 띄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가 요번에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저거는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보통 이렇게 음악 공연을 하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에도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저게 저 안에 스피커가 하나도 없어요. 저 공간 자체가 스피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석이 5천석인가 그런데 각 자리에 앉는 자리마다 정확히 소리를 맞춰가지고 한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소리가 들게 음향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 정도 금액의 돈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저거 만드는데 4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4조 원이요. 아우 징그러.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미디어가 뭐냐? 그러면 저한테는 지금 요거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겉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오픈을 했어요. 안에를. 그래서 안에서 공연을 하는데 속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U2라는 아주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엄청 줄 서서 지금 보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벽 같잖아요. 콘크리트 벽 같잖아요. 이게 다 화면이에요. 그리고서 저 꼭대기까지 다 이어져 있고요. 150m 되는 넓이랑 100m 높이가 안에서 보면 저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석에 앉아 있는데 스피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앉아 있는 자리마다 똑같은 소리가 다 들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바닥도 화면이에요. 그런데 요건 진짜 사람이고 U2라는 밴드고 되게 유명한 밴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앉아서 보면 아 이거 벽이구나, 그냥 콘크리트 벽이구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공연이 좀 길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개미만 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화면이 쫙 열리듯이 나오고 거기다가 진짜 개미를 보는 안 보이겠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꾸미는 것도 디지털 컨텐츠 기획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엄청난 거죠.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 사람이 요만해.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 그치, 내려오는 느낌인데 이게 영상으로 그림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3D로 만든 건데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로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화려한 걸로 보여줘서 와 멋지다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멋진 것만 계속 보여주면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어지럽고. 그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잠깐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냥 깃발이 불타는 영상만 딱 하나 올려놨는데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 공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요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상이에요. 저기 라스베가스가 사막이 있는 데인데 저기 앉아서 보면은 영상을 저렇게 크게 틀어주면 밖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더 스피어라고 라스베가스에서 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멋진 거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도 왜 만들고서 무슨 내용을 만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라스베가스가 거의 네바다주라고 미국에 있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단순히 와 큰 거를 보여준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컨텐츠를 보면은 지금 요 눈, 이 스피어 모습인데 눈처럼 생긴 게 점점 커지면서 이 전체 공간을 다 덮어버려요. 요 안에 있는 조그만 것들이 요것들이 네바다주에서 있는 이 멸종위기 생명들 그 250종을 가지고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끝을 쫙 내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회사의 CEO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어려웠던 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컴퓨터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간 잘 만드는 사람, 그런 뭐 그다음에 글씨 잘 쓰는 사람 모아놔요. 그럼 다 자기들 잘한대요. 그런데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컴퓨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안 이쁘다고 막 얘기하고 있고, 글 잘 쓰는 사람은 아우 이거 공돌이들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설명을 잘 하고서 같이 좋은 걸 만들어 보자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획자,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득하고 끌고 나가는 거가 그 디지털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미래 사회는 너무 화려하고 멋진 세상이 될 것 같고, 제가 화려하고 멋진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되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뿐만 아니고 뭐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랑 엄마가 가라고 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왜가 내가 하고 싶은 거다라고 느끼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다 해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에 대한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말고 제가 만든 질문 말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재미난 게 있는데, 아까 디지털 책 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디지털 책을 봤는데 요거를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책을 만들어 놓은 거가 이렇게 막 저 같은 디지털 컨텐츠 기획자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들도 여기서 올려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라에몽 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도라에몽 책을 무슨 내용으로 만들지, 어떤 그림을 넣을지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만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여기가 올려놔 가지고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디지털 컨텐츠 기획을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